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어제 야후 파이낸셜 어플에서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XXL이 52주 신저가라는 소식이 뜬 걸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 말 스윙 투자로 SXL 50달러에 매도했을 때 70달러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롱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었는데요. 현재 26달러까지 급락한 SXL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매수 탑3에 항상 XXL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전해드릴 소식이 워낙 많지만 이 반도체에 대해 중점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연속된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데요. 그 예상치가 이미 역대 최대치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 당연히 5월 50bp 인상과 양적 긴축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앞으로 다가올 회의에서도 50bp 인상이 이루어지냐, 이 부분까지 시장의 우려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우는 1.2% 하락, 나스닥은 2.2% 하락, S&P 500은 1.7%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피바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술주가 하락하면 헬스케어, 유틸리티, 에너지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기술주가 상승하면 반대로 헬스케어, 유틸리티, 에너지 섹터가 하락했는데 오늘은 거의 모든 섹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노란 박스의 반도체 섹터가 작년 말 급등을 보였다가 최근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SXL은 52주 신저가라는 소식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주가 흐름이 계속되자 최근엔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침체 사이클로 진입을 시작했다는 그런 공포스러운 뉴스들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영상을 다루려고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813입니다. 결국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버렸습니다. 나스닥이 힘을 못 쓰는 이유 중 하나죠. 그나마 다행인지 아닌지 일단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는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5월 회의에서 논의될 것은 중립금리까지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며 50bp 인상은 고려할 가치가 분명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12월까지 중립금리 수준으로 가길 원한다면 50bp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5월 50bp와 양적 긴축은 시장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얼마나 더 빠르게 더 높은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하느냐이고 미국의 경제가 그걸 버틸 수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벌써 미국에서는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실제 미국인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은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것보다 심각한 듯 보였는데요. 실제로 미국인의 81%는 내년도 아닌 올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진짜 뉴스들을 보면 아주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질 만한 뉴스밖에 없습니다. 패닉셀할 수밖에 없는, 손절할 수밖에 없는 뉴스들만 내보내고 있죠. 그렇지만 여윳돈으로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웅덩이 구간임이 분명하고 분할 매수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서학 개미들이 2020년부터 가장 사랑한 종목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SXL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즉 현재 SXL의 주가는 2020년 11월의 가격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검정색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 검정색 지지선은 2020년 11월 이후 저 부근까지만 내려오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며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지켜주던 강한 지지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과 차트 분석을 통해 투자하는 분들의 우려가 커진 거죠. 제가 작년 말 빨간 원에서 XXL을 매도했을 때 제가 딱 매도하자마자 그냥 급등을 시작해주면서 조롱 댓글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가는 그때 제가 조롱받던 50달러의 반토막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너무 쉽게 보이는 장기 투자가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이유이며 실제로 성공한 사람을 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다 버텨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배 S의 X의 주봉을 보면 52주 신저가도 아니고 아직 2020년 11월에 지지선까지도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배 XXL은 2020년 11월 지지선까지 내려온 것을 넘어 그것을 뚫고 내려간 상황이죠. 같은 종목들을 추종할 뿐 1배와 세배의 차이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레버리지 ETF의 단점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절대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ETF 투자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각오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1배가 횡보를 해서 제자리에 주가가 다시 오더라도 2배, 3배는 음의 복리 효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알면서도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이유는 우상향이 가장 확실한 종목에 투자했기 때문이죠. 음의 복리 효과와 반대로 상승할 땐 그 이상으로 상승을 보여주니까요. 우리는 우상향 미국 주식시장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장보다 상승장이 훨씬 깁니다. 자산이라는 건 하락과 상승을 분명 반복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서 우상향이 가장 확실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것을 알게 되었고 국내 주식에서 미국 주식으로 넘어왔거나 애초에 시작을 미국 주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음의 복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까지 알면서 그 이상으로 우상향, 상승장을 보여준다의 확신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3배가 아닌 2배에 투자하고 있지만요. 앞으로 우리의 삶은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AI, 자율주행, 전기차, 메타버스 등 앞으로의 4차 산업에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왜 SXL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봉쇄가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장기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니켈과 네온 등 반도체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수출국이 바로 러시아죠. 그리고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속도, 2017년 양적 긴축의 2배 규모인 이번 양적 긴축이 현재 반도체 주가 하락의 세 번째 요인입니다. 현재 기업은 그대로 있는데 다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고,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엔비디아, AMD, 퀄컴 등 올해 전망을 안 좋게 보는 기관들이 많아졌고, 목표 주가 하향, 투자 의견 하향, 안 좋은 전망들이 나온 것 또한 현재 반도체 주가 하락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투자 명언에서 왜 공포회사라는 얘기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 공포를 가지고 듣는 소식들은 이미 주가에 꽤 많은 부분 기적의 선반영이 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최저점이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공포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피터 린치의 실제 매수를 살펴보면 피터 린치는 타코벨의 웅덩이를 기다렸습니다. 1972년 드디어 타코벨의 웅덩이가 찾아옵니다. 타코벨의 주가는 10달러에서 1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대체 마이너스 몇 %인가요? 이때 지금의 반도체 기업들처럼 기업은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주가를 하락시킨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은 항상 발생할 겁니다. 피터 린치는 7달러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생각한다면 웅덩이 구간 분할 매수겠죠? 그리고 피터 린치가 산 7달러 부근이 저점이 아니라 1달러까지 내려가는 타코벨의 주가였습니다. 그러나 피터 린치는 7달러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했고 1달러가 될 때까지 계속 샀다는 겁니다. 엄청난 마이너스 구간이었을 텐데 그냥 계속 샀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긴 웅덩이 구간의 줍줍 기회로 생각한 거죠. 타코벨이 1달러까지 내려갔을 때 그게 우리였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지금 이 정도의 하락에도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인데 말이죠. 1달러까지 내려갔던 타코벨은 1978년 펩시콜라가 인수하기까지 무려 42달러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또 이런 얘기는 듣기만 하면 결국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7달러가 사다고 생각해서 분할 매수했는데 1달러까지 떨어진다면 확신을 가지고 계속 분할 매수할 수 있으신가요? 굉장히 어렵겠지만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게 평단가를 낮추게 해주고 그게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반도체 기업 얘기로 돌아와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기적의 선반영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상하이 봉쇄가 보름 만에 일부 해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에 투자하는 이유는 뭔가요? 미래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주목하는 인공지능, AI, 전기차, 클라우드, 5G, 자율주행 등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들, 이 미래 먹거리 산업에 가장 필요한 부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죠. 앞으로 먹거리에서의 반도체 시장은 지능형 반도체인 비메모리 반도체가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리더는 이미 미국의 점유율이 70%이고 앞으로 더욱 점유율이 높아질 겁니다. 즉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보일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반도체라는 산업에 왜 투자해야 하는지 그 궁극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기업은 멀쩡히 그대로 있다면 외부적인 요인으로의 하락은 매수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반도체만큼 앞으로 가장 확실한 산업은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현재 4차 매수 타이밍 중입니다. 어제까지 벌써 33일차 매수를 완료했는데요.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에 따라 매일 2주를 살 수도 있고 3주를 살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한 주씩 최대한 올해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매수 타이밍 33일차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지지난주에 4차 매수 타이밍 41차 매수까지 모두 완료되었었는데요. 이제 잠시 관망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원을 보면 RSI가 35까지 어느새 내려왔습니다. RSI가 30을 터치하게 되면 다시 4차 매수 타이밍 매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현재 다행히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멘탈이 괜찮음을 느낍니다. 웅줍 투자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신 듯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번 조정장을 무사히 넘겨서 우리의 소중한 투자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앞으로 웅줍의 투자 마인드는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누가 뭐라 하던 가장 확실한 미국 주식시장에 조정장에서의 분할 매수를 반복하는 우리는 10년 뒤 주변 그 누구보다 높은 수익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낮은 수익을 기록하지만 우리를 조롱하는 투자자들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있어야 극소수에 성공하는 우리 같은 투자자도 있는 법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극소수의 투자자와 말로는 슈퍼개미인 투자자들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나요? 투자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리고 높은 양도세를 감수하고도 미국 주식으로 온 이유가 뭔가요? 대폭락장을 맞고도 길게 봤을 때 100년 미국 주식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우상향이 확실하다고 내 투자금을 넣을 확신이 생긴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피터 린치도 워렌 버핏도 아무 때나 사지 않습니다. 그들도 주가가 올라있을 땐 즐기고 지금과 같은 이런 웅덩이에서 길게 보며 분할 매수합니다. 그리고 14달러에서 1달러까지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공포 구간에서조차 계속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장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극소수의 세계적인 투자자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뭔가요? 그들의 발등까지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도 오를 땐 즐기고 지금과 같은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질 웅줍하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웅줍을 10년 넘게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